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개최하는 제3차 해관보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며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SK와 LG 등 국내 주요 재벌 그룹들이 오늘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이사 선임과 이사보수 한도 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늘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는 모두 662개사로 이는 지난 14일 주총을 개최한 116개사에 비해 6배 가까이 많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있었던 통신장애와 관련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보도자료와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 2월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1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산업부 측은 연초부터 플랜트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올해 7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바로 하루 만에 오늘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930선을 회복한 상태고요. 코스닥도 545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계속해서 올라FM 강간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 이슈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올라FM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 낮 길이하고 밤 길이가 똑같은 날이 춘분이죠. 근데 동해 쪽에 보니까 지금 눈이 왔다고. 그래서 눈 가는 그 영상을 어제 저녁에 본 그 기억이 있는데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토픽을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러시 어디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로 이슈를 뽑아봤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코스닥도 사실 그동안은 이제 벚꽃놀이를 미리 좀 성급하게 한 그 감이 있었는데 코스닥도 약간 일단 멈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과 좀 따로 가면서 좀 생존할 방법 없을까? 핵심 테마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인데 좀 춥죠? 오늘도 날씨가 좀 춥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제 그 자넷 옐런이 앞으로 그 초저금리 이 시대를 좀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까지는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자넷 옐런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아니면 6월부터는 금리가 지금부터 지금 연방 기금리가 0에서 0.25%인데 내년에 1% 수준까지 그리고 후년에는 2%까지도 갈 수 있다고 시장이 지금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가 오늘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말이죠.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돈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나 다른 신흥국들에 있던 그나마 그 투자 자금들이 다 한머리들이 말이죠.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돈 빠져나가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도 계속 이렇게 금리도 좀 움직이고 있고 미국 시장으로 안전 통화 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파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선까지 갔었습니다만 어제 1,07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온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1,060원을 바닥으로 딛고 지금 1,076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최근에 이슈를 좀 보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생산, 소비, 투자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다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도 또 부동산 개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 회사도 부도가 났고 철강업체 이쪽도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까지 지금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사회주의 체제 같지 않은 이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인민은행에서 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기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그 뒤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그 성장 일변도로 정책을 썼던 회사나 산업들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안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최근 몇 년간의 강세 국면에서 약세로 지금 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판 키코도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안화가 강하게 내려갈 때는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위안화의 강세에 이제 배팅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 국면을 의외로 가버리니까 그것도 많이 가버리니까 중국판 키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2000선을 하회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말에 우크라이나의 크림공화국이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병합된 것도 걱정은 좀 했었는데 일단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중국 쪽에 이런 우려와 이슈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위안화가 최근에 상당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6.22위엔까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한머리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환율 시장에서 위안화에 좀, 뭐라고 할까요? flexibility, 좀, 가변성을 좀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환율 쪽을 조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조 3천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도 6천억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더해보니까 2조 원가량 지금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2조 원가량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우려 아닙니까?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보니까 1월에 1조 8천억 원 순매도, 그리고 2월에 1조 1천억 원,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2조가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해서 금년 들어서만 벌써 5조 2천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작년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3조 원 넘는 금액을 순매수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만 벌써 세 달도 안 지났습니다만은 5조 원이 넘는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힘들어하는 이런 국면인데 외국인들의 탈출럿이 앞으로도 약간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잘 나가던 코스닥까지도 일단 멈춥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단 좀
신경이 쓰이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마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수익률 게임 양상도 있고, 삼성전자가 좀 약한 면, 그리고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하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뭐 돈 벌 방법이 중소형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려갔었는데, 뭐 최근에 미인주들이 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많이 난 테마나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괜찮은 테마나 업종들을 좀 보면 아이폰 6 조기 출시 관련해 가지고 LG이노텍, 이라이컴 이런 주식들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것 같고, 전기차 스마트카 관련해서 우리산업이나 MDS테크 이런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주도 조금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존까지도 좀 놀자 쪽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좀 살아남으려고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스피 쪽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에서 코스피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에서 돈 버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100조로 변신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최근까지 저PBR 이런 주식이라 상당 기간 잊혀졌던 이런 주식들인데, 최근에 주가 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온라이프에서는 최근에 일신방직을 이렇게 좀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영업도 좀 좋아지고 자산 가치도 있고, 이런 회사가 저희들은 진정한 자산 가치주다, 자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식 이외에도 도시가스 관련주, 삼천리로 대변됩니다만은 도시가스 관련주까지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고, 코스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쪽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수익률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코스피 쪽에서 지금 안 좋습니다만은 고배당주, 그러니까 우선주도 배당을 좀 많이 주잖아요, 보통주보다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서 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우선주 쪽으로 좀 투자를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코스피 수익률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린다면은 롱숏,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찾는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온라FN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과거에 자동차 업종 중에서 천대받고 괄시받았던 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원화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는 사실은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가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에 기아차롱, 현대차 숏 이렇게 이제 최근에 관심 주식으로 롱숏 전략으로 제시한 바도 있는데 무려 8%나 올랐습니다. 2달 만에. 믿기지 않으시죠? 지수가 가만히 있는데 현대차 대비 기아차가 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뀔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CJ 두산 여기 조합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두 그룹이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CJ는 소프트한 쪽으로 많이 가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많이 가 있고, 두산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중후장대 쪽으로 많이 가서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약세에 비해서는 주식회사 두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CJ 쪽은 반면에 CJ E&M이나 이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속 주가 강세가 있어서 CJ 쪽은 롱, 두산은 숏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절대 수익을 추가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난 금주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주가 급등하면서 우리를 울고 또 웃게 해줬었는데요. 이번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 이슈들이 궁금합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1900선에 대한 위협 다시 한번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1930선까지 오늘 지금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과연 1900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니케이 225 지수까지도 각자의 지지선을 테스트할 이런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1900선이 과연 지켜질지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월말입니다. 다음 주는 월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1900선을 지켜내면서 지수가 방어력이 있을까,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약간은 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인주 선발대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춥습니다만 봄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의 계절이다. 일상 속에서 찾는 주식,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900선.
아시아가 좀 불안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2000선이 깨져 있고 뭐 오늘 약간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2000선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니케이 225 14,000선 앞두고 있습니다. 14,000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지난번에는 14,000까지 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국면인데 아베노믹스 조금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14,000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1900선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들이 계속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 사실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습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개인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좀 있는데요. 국가별로 빈익빈 부익부 저희가 숫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쪽을 보시면 2004년에 16.2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중국 쪽 보시겠습니다. 중국 쪽 8.7배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9.7배입니다. 미국이 16배에 비해서 9.7배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싼 나라를 두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달러화가 강세로 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쪽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 PER, PBR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PBR은 피크를 쳤고 2008년에 PER이 막대기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피크를 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이런 국면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있는 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음 주는 월 말입니다. 월 말로 가면서 지수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어주 쪽으로 조금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마침 통신주가 이 통사의 영업정지 시즌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면은 마케팅 비용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K, 시장 지배력 있는 SK텔레콤 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쪽이 이제 배당 관련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도시가스 상당히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PBR이라는 강점도 있고 도시가스도 전통적인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업종 간의 롱숏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절대 수익을 조금이라도 추구하면서 위험을 조금 방어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자산주는 완전히 따로 가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자산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신방직이나 삼천리 같은 주식들도 보시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선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투자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는 조금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주 쪽을 특히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대형주가 내려가면 보통주가 내려가면 우선주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괴리도가 좀 많은 우선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괴리도가 많은 우선주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도는 약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은 회사들을 좀 사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코스닥, 비인주 선발대회는 지속되는데 단 눈높이는 좀 낮추시고 기대 수익도 낮추시고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의 계절인데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우리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웰크론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으로 좀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유현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개막전도 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프로야구 개막전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얻는 주식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900선을 테스트할 거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생각이고 대형주 중에서는 통신주, 방어주, 우선주 이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롱숏 전략으로 절대 수익도 좀 챙기셔라 이런 말씀이고 중소형주에서는
중국 관련, 중국에서 환경 관련 계속 지금적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환경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카, 전기차 관련주까지 이렇게 좀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진짜 봄으로 들어가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봄 그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에서는 통신주와 자산주도 우선주 위주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중소형주에서는 중국 환경주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월말로서 1900 지지어 테스트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라FN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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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핫10의 박PD의 드림하이가 여러분의 사랑 성원 속에 오늘 드림하이 시즌2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먼저 데미 대표죠. 박정우 PD와 함께 샘플러 정재현 멘토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PD님 정말 날로 이 박PD의 드림하이 코너가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PD님, 드림하이 시즌2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시즌2 많이 달라집니다. 네. 일단은 시즌1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회식비를 벌어야 된다, 네. 캠핑 장비를 산다, 이런 식으로 뭐 저만의 꿈만 이루려고 했는데요. 그거 네.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저도 같이 발전을 하는 그 같이 꿈을 꿔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새롭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저기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변을 해서 네. 정재현 멘토님한테 코치코치 캐묻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을 더 많이 찾아와서 이제 정재현 멘토님한테 점검도 받아보고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최고의 대안주를 또 정재현 멘토님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요. 많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PD님 근데 전화번호가 안 보여요. 02-3153-2611 전화로 열려 있겠죠? 네, 지금 상단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멘토님께도 여쭤볼게요. 이제 시즌2 박PD의 드림하이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멘토님의 이제 멘토가 더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멘토링 해주실 건가요? 뭐 똑같습니다. 뭐 그때 했던 것처럼 만약에 네. 좋은 주식은 정말 좋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나쁜 주식을 좀 갖고 왔을 때 나쁜 주식은 없겠죠. 다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주식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좋은 주식인데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고르는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스킬이나 노하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요. 시청자분들도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PD가 조금 어긋나갈 때 쓴소리 잔소리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박PD의 드림하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총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PD의 드림하이 총 수익률을 먼저 보시면요. 만도가 있었죠. 1차 편입이 10월 25일과 또 11월 13일 큰 수익률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16% 또 13.2% 만도가 큰 수익률을 줬었고요. NC소프트는 9.3%, 7.5%였고요. 매도일입니다. 현대하이스코는 1.7%, 원익 IPS도 4%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도일 기준입니다. 지금 아이컴포넌트는 조금 손실을 봤었네요. 3% 정도. RF텍 좀 가슴 아팠던 종목이었죠. 마이너스 7% 정도의 11월 11일 날 매도를 했었고요. 삼성물산과 포스코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들 SK 하이닉스가 보이네요. 16% 가깝습니다. 와, 12월에 참 즐거웠던 날들이었는데 반면에 이눅스 13% 손실 봤었고요. 한스바이오메드가 결국에는 6% 손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더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죠. 홀테신라 박정호 PD가 골랐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6% 가까운 수익을 냈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면 또 만도가 한 번 더 있네요. 만도가 또 한 번에 14.2% 수익을 내주면서 만도는 총 4번의 수익을 내주게 됩니다. 또 하치도 좋았네요. 12.4%. RF텍도 정재훈 멘토님의 종목이었죠. 5.3% 큰 수익을 얻어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들 보시고 계십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7.1% 수익을 내줬었고요. 메일유업 드디어 7.2% 수익을 내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또 일진머티리얼즈도 5% 가까운 수익을 내줬습니다. 총 수익률이 무려 103.8%입니다. 목표 달성했고요. 100%가 넘는 수익을 드디어 박PD 드림아이가 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멘토링 도움으로 박PD가 103.8%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와,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박PD님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솔직히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너무나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멘토님을 쫙가지고 일찍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저 한스바이오메드를 계속 끌고 왔었더라면 한 30-40% 수익률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재훈 멘토님 한스바이오메드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즌2에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겠죠? 아마도 더 좋은 수익률을 좀 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박PD의 드림아이 시즌2 이어가 볼 텐데요. 박PD님 새롭게 구성한 코너가 있다고요? 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네. 이게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별로 바뀐 게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새롭게 이제 선보이는 저의 이제 사도 될까요? 자, 통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소송보다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첫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이제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제 자전거까지 이번에 삼성 SDI에서 출시 임박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OCI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치킨 게임 승자가 되면 중기적으로 이룩 준비됐다는 생각에 OCI 갖고 와봤습니다. 네, 박PD님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세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예, 오늘 좀 흥분했습니다. 이제 또 시즌2 하니까 네. 너무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또 좋은 종목을 선보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종목은 저한테 아주 딱 지금 매수가도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로 수익 낼 때랑 비슷한 매수가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제가 첫 종목으로 찾아왔는데요. 찾아온 이유는 소송,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소송보다는 1, 2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3배 이상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도 내놓았죠. 자, SK하이닉스 정말 사고 싶습니다. 사도 될까요? 사고 싶으시면 사십시오. 뭐 굳이 그렇게 사실 이 SK 하이닉스가 저하고 참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네. 이 종목도 SK 하이닉스도 박 PD께서 들고 나온 종목인데 일단 제가 포트에 편입하게 되면 항상 약한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괜찮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고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동안 좀 박스권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닝 시즌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는 선택받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매수를 좀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주를 좀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이 가져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보고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업황에 대한 이 변화가 좀 나온다, 즉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 보고서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협력사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큰 종목이다 LG 디스플레이가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해드릴 종목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실리콘웍스도 있습니다. 이거 참
기사 좀 답답한 종목인데. 참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네, 제가 이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살펴봐야 될 게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도 징그럽게 안 올라갑니다. 즉, 실적이 좋은 주식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은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액트라는 기업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이 실리콘웍스나 액트 이런 종목군들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SK 하이닉스 대안주를 좀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 좋은 주식인데 저랑 궁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전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박 PD님은 SK 하이닉스 들고 나오셨는데 정재훈 멘토는 이 세 종목을 대안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박종 PD님이 안 된다는데요, SK 하이닉스요? 자, 근데 정멘토님 여기서 또 날카로운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항상 정멘토님이 강조하시는 61선, 21선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 뚫고 올라갔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봤을 때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봐서는 사도 좋습니다. 사도 좋은데 지금 6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안착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21선도 마찬가지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을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즉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증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한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돌파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눌림목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실 때는 저항대를 뚫었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는가 그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터지는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았고 지금은 아직까지 박스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이죠. 뭐 LG 디스플레이나 실리콘웍스, 액트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멘토님께서 대안주로 알려주신 이 세 종목 LG 디스플레이랑 액트,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이 세 종목을 지금 제가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멘토님이 좋아하시는 차트를 지금 찾았는데 LG 디스플레이예요. 지금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61선도 지지받고 21선도 올라가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6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즉 저항대를 넘어설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고 저항대를 대량 거래로 터졌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폭만큼 올라갈 겁니다. 저점 만들고 난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었죠. 이 폭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 저점 자리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약 28,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약 한 28,000원 정도까지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선 자리대죠. 약 한 25,700원 자리대,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약간 좀 짧게 잡아서 한 24,000원 정도, 요 정도 좀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25,700원대 분할 매수 권점, 또 목표가 28,000원 설정해 주셨는데, 박정훈 PD가 들고 나온 SK 하이닉스 대안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박정훈 PD님, 다음 종목도 궁금한데요. 근데 항상 정재훈 멘토님은 네. 저를 좀 혼을 많이 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 항상 싫어하시는데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를 제가 왜 사랑하냐면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장치까지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다만 실적이 문제되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삼성 SDI가 전기 자전거까지 사용 가능한 전기 배터리를 또 이번에 출품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생각하시는 게 전기차가 과연 잘 팔릴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BMW i3가 출시됐다 합니다. 근데 출시되자마자 한 달 만에 10,000대 정도가 팔려 나갔다고 해요. 그럼 정매토님, SDI가 작년에 테슬라 모터스가 그 훈풍이 불었을 때 2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SDI 14만 원에서 15만 원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정말 사면 안 될까요, SDI?
네, 참 좋은 주식이죠. 삼성 SDI. 뭐라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저라면 안 삽니다. 왜? 거래대금이 지금 거래소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몇몇 종목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20만 원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하락수세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61선 자리대를 지속적으로 저항대로 지금 인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추세를 돌아서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또 한 부분들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74억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060억 정도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강하죠. 예를 들면 같은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산업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실적 겸비해서 상당히 좀 좋고요. 테슬라 모터스에 부품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또 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만도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왜? 테슬라 모터스에 부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도 너무 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박 PD의 드림한 시간에 만도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했었죠.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하락수세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61선 자리대를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에 양호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눌림목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전기차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이 삼성 SDI보다 수익률 게임을 원한다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멘토님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삼성 같은 전기차라지만 삼성 SDI보다는 우리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중소형주가 더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이 앞에 삼성이라는 말이 붙은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리 하락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죠. 그런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같은 전기차 테마 안에서도 이렇게 중소형주 같은 것들을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좀 포인트를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알려주셔야 자, 됩니다. 이제. 우리 산업을 먼저 좀 볼게요. 먼저 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 2011년도 때부터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즉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보답을 합니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1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3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실적을 기반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이 지금 현재 62,50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64,400원을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 삼성이라는 계열사 이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만 원대라든가 아니면 10만 원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나쁘게 되면 아무리 대형주라 그래도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적이 좋은 주식군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많이 안 올라가 있는 대신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2분기 정도 때까지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네.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절대 삼성 엔지니어링은 망하지 않을 거야 해서 10만 원에 매수를 해서 8만 원이 깨져도 버티고 6만 원이 깨져도 버티고 계속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대형주는 언젠가 올라갈 거야 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전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이 알려져 있고 속히 이게 얘기하게 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망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간 과정이 그렇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삼성전자처럼 크지 말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에 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시작부터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기 중소형주에서 올라와서 시가총액 1위가 됐거든요.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중소형주도 옥석을 가리게 된다라면 충분히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대형주라고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정호 PD님은 삼성 SDI를 들고 나오셨는데 정재현 멘토님은 우리산업과 일진머티리얼즈를 대안주로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박준 PD님, 삼성 SDI에 대한 마음이 변하셨나요? 제가 약간 또 이제 정재훈 멘토님의 말은 다 듣는 편입니다. 그때 한번 제가 후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삼성 SDI는 제가 아까 그런 기준, 이게 이 삼성 SDI라는 그룹이 대기업이고 전기차 대장주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해왔었는데 지금 정재훈 멘토님 말씀을 듣거나 보니 이게 같은 전기차 안에서도 실적에 나오는 성장할 수 있는 중소형주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산업은 솔직히 좀 무섭고요. 너무 급해서 무섭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참 관심이 가져지는데 일진머티리얼즈 좀 전략 좀 듣고 싶습니다, 멘토님. 예, 우리 박 PD께서 참 귀가 얇으세요. 탈락이에요. 네, 자 일단 좀 보게 되면 일진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12,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12,000원 초반대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여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5,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로 잡으시면 충분히 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한 11,000원 정도로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정도로 일단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호 PD님, 삼성 SDI 들고 나오셨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안 궁금하세요? 지금 삼성 SDI를 솔직히 저는 매수를 한다면 정재훈 멘토님도 항상 삼성 SDI 전략을 해주실 때마다 항상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목표가를 정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는 정재훈 멘토님 말을 듣겠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성장주 위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삼성 SDI 들고 나와서 이거 살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정재현 멘토님이 들고 나신 종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정호 PD님? 네, 다음 종목을 솔직히 OCI를 제가 담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어제 기준으로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또 OCI가 안 좋은 뉴스가 하나가 터졌어요. 지금 2년 동안 11건의 그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3조 이상의 손실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솔직히 지금 OCI는 제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중국의 태양광 관련 업체들 이제 디폴트를 맞으면서 OCI가 치킨 게임의 승자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OCI를 처음에 관심을 찾아왔었는데 지금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지금 OCI가 조금 저도 불안합니다. 정멘토님 그러면 약간 얘기를 바꿔서 지금 OCI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에 자리대 21만 원, 22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17만 원 부근대까지는 아마 밀려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급락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메리트를 좀 따져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에 대한 승자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이 되겠죠. 승자 독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태양광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서 좀 보다가 다시 와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심권역에서 좀 배제를 시켜놓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정멘토님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하시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저도 이럴 때 습관적인 게 물타기를 하거든요. 이거 물타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실패하는 요인들이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오게 되면 과감하게 잘라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을 잘라내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로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하나 박 PD님이 종목을 가지고 올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군들을 일단 관심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간혹 가다가 10종목에 한두 개 정도는 바로 올라갈 수가 있으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더 빠지기 나름입니다. 누가 계속 팔기 때문에 만약에 어저께처럼 팔았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왕창 매수를 해줬다라면 얘기는 틀려지겠죠. 근데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지금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재훈 멘토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대형주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급락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 찾은 이유가 기술적인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맞았을 때 대형주니까 언젠간 올라오겠지 해서 물타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재훈 멘토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약간 줄여서 시청자분들이 한 방에 딱 공감할 수 있는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물타기랑 급락한 종목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낙폭과대는 좋지 않습니다. 네, 낙폭과대, 지금 상황에서 낙폭과대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정호 PD님이 세 종목 들고 나오셨잖아요. 박 PD의 나 이거 사도 돼요? 이렇게 귀엽게 해준다고 했는데 귀엽게 안 해주셨어요.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 OCI 들고 나오셨고, 또 정재훈 멘토님이 그 대안주로 여러 개의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호 PD님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는데요. 어떤 종목이 혹시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아까 처음에는 네. OCI를 사고 싶어요 종목에 갖고 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OCI는 이제 사고 싶어요로 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정재훈 멘토님한테 멘토님 받고 나서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하고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요 LG 디스플레이와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재훈 멘토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25,300원대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좀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8,0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뭐 한 24,000원 정도? 요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12,300원 정도? 요 자리대로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15,000원, 16,000원? 요 정도 사이에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1,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 보실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항상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아까 OCI 말씀을 드렸다고 잠깐 빼먹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보다는 지금 이 어떤 쪽이죠? 폐기물 쪽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뭐 KG ETS라든가 아니면 GNC 에너지라든가 KC 그린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포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PD가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 OCI를 들고 나왔지만 정호 PD님은 선택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LG 디스플레이와 일진 머티리얼즈를 받아봤는데요. 정호 PD님 선택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정 멘토님의 멘토링 얘기해 주신 걸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안주로 갖고 오신, 자, 화면 보시면 LG 디스플레이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10%씩 편입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초반에는 들고 나온 세 종목 이거 사도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결론은 이 정재훈 멘토님의 대안주 두 종목을 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 확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박PD의 드림하이 시즌2 최종 포트폴리오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와 일진 디스플레이를 각각 10%씩 담겠습니다. 현금은 80%네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매수가가 25,300원 이하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4,000원. 또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수가가 12,30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6,000원이죠. 네, 목표가 16,000원, 15,000원 뭐 그렇게 좀 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높은 수익률 기대해보면서 이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또 박 PD의 드림하이 박정호 PD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오니까 벌써 금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